야, 역시 클럽 방문자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두 번째 큰 흐름을 잡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숨바꼭질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최재욱 의협회 과학검증위원장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숨바꼭질이라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파악이 잘 안 되나 보군요. 네, 워낙에 클럽이라는 곳이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집합 공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지역별이 아니고 전체 우리 전국에서 다 사용하는 곳이다 보니까 연락이라든지 또 명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소홀할 수밖에 없고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 전체 그 이용자가 한 5,000명이 넘는데 그 중에 네. 3,000명 정도가 아직 연락 소재가 좀 파악이 좀 잘 안 되고 있다. 네. 그런 이제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숨바꼭질이라는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당시 그 시간에 그 클럽 5군데를 이용하셨던 그런 이동 동선에 계셨던 분들은 빨리 신고해 주시고 역학조사와 검사에 협조해 주시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고 권고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5,000명 넘는 사람이 이태원에 있는 클럽 5곳을 다닌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제는 저희가 1982명이라 그랬는데 실제로 연락을 해보니까 3,000명 넘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는 건데 이분들은 현재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자, 과연 검진을 받았는지 알 길도 없는 거죠. 네, 현재 상태로서는 가 있는 사람들의 정확한 명부라든지 이런 부분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지금 서울시를 중심으로 관계 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휴대전화에 대한 추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가용 자원들을 총동원하겠다라고 하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고요. 네. 현재 이 이태원에 있는 클럽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꺼려하는 시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실명을 바탕으로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선에서도 얼마든지 검진이나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신고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에서 이러한 신고가 계속해서 늦어지게 되거나 결국은 여기에 대한 확진자들로 추정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서울 시내를 만약 활보하게 된다면 네. 앞으로 있게 되는 이 수도권에서의 집단 감염들을 막을 수 있는 길들이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자발적인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하루속히 이 검진에 참여하고 있는 그러한 방식의 노력들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사실 이 자리에서 논의를 조금 했습니다만 3,000명 넘는 사람들이 내가 과연 대상인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본인은 아는 사람도 상당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휴대전화를 그 근처에 사용했던 기록이 있거나 신용카드를 썼던 기록이 있다는 것 서울시가 좀 강제적인 방법을 쓰겠다고 나서긴 했는데 이게 어제도 누군가 좀 의견을 주셨거든요. 너무 강력한 개인정보 침해일 수 있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그런 걱정을 하기엔 좀 시기가 좀 이른 겁니까? 일단은 개인 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전국이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취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지만 이 이태원 클럽 방문 이후에 사실 이 집단 감염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는 것 아니냐라고 네. 생각하는 측면들을 고려하게 된다면 네. 여기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모든 공권력들을 동원하더라도 이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정부 당국이 취해야 된다는 여론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그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3,000명 넘는 사람을 추적하기 위해서 경찰이 2,000명 넘게 배치됐다는 것. 경찰도 이제 전력 투구를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최재욱 박사께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게 어떤 조심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보니까 20대 감염자가 어버이날에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한 할머니에게도 감염을 시키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네네. 뭐 같이 사는 부모님한테 옮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화면에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집에서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 클럽을 이용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확진자는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확진자가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족 간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빨리 검사를 받고 또 그리고 가능하면 검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가족 간의 접촉이라든지 외부 활동을 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 이제 개인 위생의 관점의 측면에서 본인이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멀리 다른 외부 사람이 아니더라도 가족에 대한 부분까지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점에 대해서 지금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게 지금 2차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감염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다. 그리고 무증상 감염이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 굉장히 큰 우려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좀 동의합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완화하겠다고 할 때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위험성은 존재한다고 분명히 여러 차례 전문가도 그렇고 방역당국도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네. 동시에 이 코로나19가 감염이 종식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는 계속 발생할 겁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까 개인 위생과 방역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하자는 얘기를 계속 강조했던 거고요. 네. 동시에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하루에 환자가 100명, 150명 계속 나왔었습니다. 네. 지금의 이 발생 속도는 현재 방역 당국과 역학조사의 이 정도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관리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범위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가능한 생활 속 거리두기 함에 있어서 좀 더 장기간의 호흡을 갖고 들여다보는 것이 맞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클럽이라든지 또 다중 집합 이용 시설에 대한 위험성이 높은 것에 대해서 네. 좀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사전 예방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준비가 좀 소홀한 채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너무 쉽게 완화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지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장기간의 호흡을 갖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방역 당국을 믿고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는 그런 점에서 좀 같이 좀 들여다보는 지점도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너무 흥분하지 말고 좀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 해주신 거 지금 굉장히 위에 쏙쏙 들어온 말씀을 주셨습니다.